받은 유수석 다이아몬드 전태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하더라고요. 이제 겨울의 끝을 알리는, 어제 입춘이라 그러던데, 그래서 아마 겨울을 보내기 싫어서 이렇게 좀 쌀쌀한 날씨가 아닌가. 근데 이곳에 들어오니까 막 열기가 너무 뜨겁네요. 예. 이럴 줄 알았으면 옷을 좀 더 얇게 입고 올 걸.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 안 그래도 여기 계신 리더분들이 다들 너무 열정적이시고, 또 부산에 계시는 이 리더분들 덕분에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사업, 부산에 파트너가 나오면서 이곳으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열정도 받고, 그동안 참 궁금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 만난 지가 2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2년 만에 이렇게 뵙게 되니까 왜 더 젊어지셨어? 더 이뻐지시고 또 다들 너무 날씬해지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완전 다들 딴 사람이 되신 것 같아서.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여기 계신 분들 너무 뵙고 싶어서 제가 왔습니다. 뭐 온라인으로 미팅해도 되지만 너무 만나고 싶고, 또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제가 가진 이 조그마한 그 에너지라도 있으면 좀 나누고 싶어서, 예, 흔쾌히 왔고, 하여튼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아마 그런 스토리를 얘기하라. 그래서 제가 PPT 자료를 준비했는데 그걸 안 줬네.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냥 말로 해도 되죠. 예. 뭐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네. 왜 똑같은 PPT 자료들이 아마 영상에 떠돌고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그냥 하겠습니다. 예. 그 사진들, 과거의 사진들 제가 다 꺼내서 하나하나 편집하다 보니까, 아, 이런 날도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던데, 옛날에 그 초창기에 제가 아메이를 어떻게 해서 받아들이게 됐냐. 저는 부부교사였어요. 그래서 부부교사였기 때문에 평범하게 그냥 집, 학교, 이것만 왔다 갔다. 그리고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도 다 교사고, 왜 그 영역이 뻔하잖아요. 그렇게 지내다가 우연히 저에게 아메이가 이제 다가왔는데, 그때는 세제로 다가왔고, 프리오시, 에로시 이런 제품으로 왔는데, 에로시를 처음 써보고 제가, 제가 빨래도 별로 안 하고, 사실 청소도 별로 안 하고, 너무 좋다는데 좋은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하루는 이 에로시 제품이 이제 우리 애가 그때 욕심이 많아서 지 얘기 자주 하지 마라 그러던데, 아, 미안합니다. 이게 에피소드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그 껌을 한 통 다 씻고 잤어요. 지금도 그 욕심 못 버리는데 아침에 눈 뜨면 이 껌이 흘러내렸나 봐. 그래서 한쪽 머리카락이 다 붙었어. 그래서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는데 머리를 밀어야 되잖아. 여자애인데. 근데 마침 에로시가 껌을 분해한다는 얘기를 우리 스폰서한테 들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벽에 에로시를 머리에 막 발랐어. 그랬더니 희한하게도 이 껌이 딱딱하게 굳으면서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샴푸로 싹 감으니까 나 언제 껌이 썼냐? 완전 이런 식으로 너무 깨끗하게 이렇게 싹 없어져서 아우, 너무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 에로시가 너무 사랑스럽더라고. 그걸 가지고 교실에 갔어요. 학교에. 왜냐? 교실 바닥에 붙어있는 껌이 생각나서. 애들 장난 많이 치잖아요. 특히 남자애들. 그 의자에 막 껌 붙여놓고 막 여자애들 그 앉았다 일어나면 옷에 묻고 그거 난감하잖아요. 그런 게 떠올라서 교실에 갔더니 정말 구석구석 껌이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거라. 그럼 새카맣게 왜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표가 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빨리 집에 가기를 기다렸어. 걔들이 하교하고 난 다음에 에로시를 다 발랐어요. 그래서 엎드려서 오후 내내 껌을 뗐어. 제가 그 떼기 힘든 껌들을 에로시 때문에 덕분에 다 분해하고 났는데, 지나가던 선생님이 뭐 하세요? 이러는 거라. 껌 띄고 있다고. 그거 너무 귀찮은 일인데. 이게 기가 막히다. 이게 껌 분해하는데 탁월하네. 그랬더니 네? 어디서 구해요? 내한테 얘기하면 돼. 제가 이거 아메이 세제를 팔려고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내한테 너무 필요했고, 우리 교실에 껌이 있으면 다른 교실도 마찬가지잖아. 그분이 퇴근할 때 돼갖고 내일 13통 갖고 오세요. 이러는 거라.
왜? 그랬더니 교실마다 돌아다니면서 주문을 다 받은 거야. 자기가. 그런 마음만 있으면 성공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13통을 들고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다 나누어 줬어. 그러니까 이게 매출이 올라가더라고. 캐시백이 나오대, 그 다음 달에. 이게 뭐냐? 그랬더니, 세미나를 와보래요. 이런 장소에. 그래서 언제 하는데? 그랬더니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로 그 당시에는. 저에게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식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에요. 나 못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 다 봐줄 테니까 오래요. 그래서 퇴근 이후에 겨우겨우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세미나를 왔는데 우리 스폰서가 참 잘했던 게 제가 좀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뒤쪽에 앉을 수밖에 없는데 쉬는 시간에 의자를 들고 제일 앞에다가 의자를 두고는 여기 앉아래. 얼마나 미안해요. 뒤가 땡기잖아. 그런데도 막 막무가내로 그렇게 얘기해서 어쩔 수 없이 앉았어. 그때 마지막 시간에 게스트분이 초대대가 오셨는데 그분의 스피치를 바로 1대1로 눈앞에서 나오고 왜 1대1 특강하는 듯한 기분 그렇게 강의를 딱 듣고 나니까 가슴이 나도 모르게 두근두근해지면서 그 다음날 집에 가면서 남편하고 둘이 얘기하기를 아메이 하자 마 이렇게 된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나쁘지도 않고 내용도 너무 좋고 그 남편한테 꿈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너무 단순하게 자기는 시골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 따나 컸다고. 경상도 말 있잖아요. 그 막무가내로 그냥 부모님의 손길 별로 받지 않고 함부로 컸는데 시골에서 그 집 앞에 있는 그 논인 땅 그걸 다 사고 싶다 이런 꿈을 얘기하는 거라. 근데 그 땅 한 평도 못 샀습니다. 참고로 그 지역에 뭐 공황이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때 사놨으면 그죠. 그런데 그 말이 입에 붙어가지고 우리 아버님 앞에서 그 말 하는 바람에 엄청 혼났어요. 내가 시골에서 아무 따나 커서. 그랬더니 아버님이 벌컥 화내시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 다음부터 그런 말 안 하더라고. 자기 기억에 그랬나 봐요. 저는 그때 제 꿈이 뭐였는가. 시간적인 자유를 얻고 싶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애들을 제대로 케어를 못 해주는 거예요. 학교에 다른 애들 가르치고자 우리 애들은 자꾸 이렇게 가방 메고 이렇게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고 운동회를 가도 제대로 케어를 못 해줄 것 같고 소풍도 선배 스님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시간 많은 엄마가 좀 되고 싶다. 방학 때 유일하게 시간이 나는데 그때 어린이집 버스를 이렇게 태워주면 다른 엄마들한테 우리 애들이 하는 말이 우리 엄마다 우리 엄마다. 항상 아침에 제가 바로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출근해버리고 그러니까 한 번도 그 어린이집 버스를 못 타니까 얘네들이 너무 타고 싶었는데 타면서 엄마를 소개하고 싶었던 마음에 그래서 정말 내가 시간적인 여유만 좀 있다면 내 애들을 좀 제대로 케어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꿈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전혀 갖지 못했던 꿈이었는데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아미를 알아보기 시작하고 저는 이제 처음에 부업으로 했죠. 더블잡으로 아메이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그래서 제 목표가 뭐였나 하면은 아메이 소득이 학교 교사 소득만큼 나오면 그만두겠다. 그런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목표라는 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게 너무 간절했어요. 저는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너무 싫었고 애들 그 눈도 안 뜬 애들을 깨워서 옷 갈아입혀서 어린이집에 그냥 던져놓고 출근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저한테는 고통스러워서 이 시간을 좀 줄이자. 그러려면 내가 직장에서의 수입보다 아미 소득이 훨씬 많아져야 된다. 그래서 빨리 플래티늄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목표를 세워서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는데 막상 해보면 뜻대로 잘 되지 않잖아요. 저도 나가서 이렇게 이번 달 이코노미스트에 제가 실렸더라고. 거기 아마 스토리가 나와 있을 건데 주변에 이제 명단을 적어서 제가 아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돈에 환장했냐. 뭐 둘이서 벌면서 뭘 또 더 벌려고 그러느냐. 그것부터 또 네가 되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다. 저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진짜 그런 말 하는 분도 있더라고. 왜냐 그 전에 저는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여러 명 있으면 뒷전에 있고 절대 나서지 않는 스타일. 그냥 저런 선생님 있나 할 정도로 조용히 학교에 왔다가 조용히 퇴근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아메이 그러면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아는 사람 많아야 되고 또
물건 잘 팔아야 되고 말 잘해야 되고 사람을 잘 설득시켜야 되고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니는 안 된다. 다른 사람 다 돼도 니는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계속 이곳에 오다 보니까 제대로 알아야 된대요. 제대로 배워야 된대. 그 배우는 거는 자신 있잖아요. 우리 뭐 가르쳐 주는 거 그냥 듣기만 들으면 되니까. 그래서 꾸준히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제 남편 같은 경우 저하고 성격이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를 만났으니 천만다행이지. 이 사람은 자기 명단 친구 7명 있대요. 아메이 사업설명 딱 들어보니까 6명을 성공시키면 다이아몬드 된대. 그러니까 자기는 다이아몬드 곧 다이아몬드래. 7명이니까 한 명씩 다 만나서 사업시키면 된다고.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이래갖고 자기 혼자 스케줄을 다 잡고 하루에 한 명씩 만났어. 5명 딱 만나고 집에 오더니 자기는 아메이 체질이 아니래. 그래갖고 왜? 그랬더니 다 반대한대. 심지어 뭐 생필품 이렇게 들고 가니까 네가 요새 생활이 좀 궁하냐 이러면서 뭐 가격도 안 물어보고 10만 원 주고 다 들고 가보는 친구도 있고, 심지어 그런 친구는 그래도 괜찮은 친구죠. 어떤 친구는 이런 거 얘기하려고 우리 집에 오지도 마라. 뭐 이렇게 몇 명한테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집에 와서 너무너무 속상해서 자기는 안 한대요. 근데 저거 아니 여기 와서 들어보고 제대로 못 들어봤냐고.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이해시키냐고. 내부터 알아야지. 그랬더니 당신 혼자 하래. 그래 알았다고. 저도 화가 나서 알았다고. 내가 내 혼자 하란다. 막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사업을 이렇게 꾸준히 진행하다 보니까 뭐 처음에는 3%, 6%, 9% 이렇게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오디오를 딱 들어보니까 제가 잘했던 게 오디오에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세제를 싹 다 바꿔래. 집에 있는 걸. 그래야 빨리 쓸볼 수 있대요. 그래? 그럼 집에 있는 뭐 세탁세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싹 다 모았어. 그래서 동네 마트 가니까 과자로 바꿔주더라고. 그리고 과자 먹이고 아메이 세제로 싹 다 바꿨어요. 그렇게 바꾸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바꾸니까 한 100만 원어치 정도 그 당시에 바꿀 수 있었어요. 요새는 뭐 정수기도 있고 청정기도 있고 하니까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자할 수도 있지만 투자비 너무 적잖아요. 생필품 집에 어차피 쓰는 거 바꾼 건데 그걸 빨리 바꾸게 되니까 빨리 얘기하게 되더라고.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같은 아파트에 친하게 지내는 그 쌍둥이 엄마가 있었는데 그분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 앞에서는 아메이를 하겠다는 얘기를 안 했어. 아메이 비누 너무 이상해 이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그 빨간 비누 있죠. 너무 해포다. 그거 화장실에 뒀더니 금방 물처럼 바뀌어서 써도 못하겠더라.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난 그 비누 아직도 못 써봤거든요 그때. 그래? 그냥 그러고 말았어. 모르니까. 그 다음 더블엑스라는 제품도 있는데 그랬더니 그거는 먹어보니까 뭐 속이 쓰리고 뭐 배탈이 나는 것 같고 그래서 도대체 미국에서 왔다는데 믿지도 못하겠고 그냥 한 달 동안 뒀더니 색깔이 새까맣게 변했대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게 이제 천연이라서 변했다는 걸 모르고 상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라. 그랬더니 그래서 자기가 다 버렸대. 상해서 못 먹겠다. 그래서 아 이분은 부정적이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고, 근데 내가 알아보니까 나는 괜찮던데 디지털 합수도 너무 괜찮고 에로시도 그 끈분해한 얘기도 하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 몰래 사서 썼나 봐요. 몰래 쓰더니 어느 날 강의장에 저 몰래 갔더라고. 저 몰래 공부를 하러 다녔어. 국가 기밀인가 봐. 자기 공부하는 게. 그러더니 제가 100만 원어치 사서 나 세제 싹 다 바꿨다 그랬더니 그분도 저하고 똑같이 정말 똑같이 따라해. 그래서 싹 바꾸었으니까 12%가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이거 뭐지? 그쪽에서 PB 다 올라온 거 난 보면 알잖아. 그분은 절대 얘기 안 해. 그러면서 똑같이 핀이 이렇게 바뀌어가더라고. 그러니까 밑에서 그렇게 저하고 핀이 차이가 안 나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이제 옆에 주변에 이제 소비자들, 같은 학교 선생님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뭐 피곤하다, 쌤들 다 그렇잖아. 교직 생활 10년, 20년 넘어가면 다 환자들입니다, 진짜. 소화 안 되고 머리 아프고 뭐 다 병을 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강식품을 하나하나 얘기했더니 그분들이 바꾸어 먹으면서 이거 뭐 마약 들었나? 왜 이렇게 피곤함이 없어져? 뭐 이렇게 굉장히 이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15%가 되고 18%가 되고 7개월 만에 SP가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이건 좀 거짓말이다.
저 진짜 시간 없었거든요. 1시간 이상 출퇴근하는 거리를 어린 애들 둘이 데리고 있지. 남편 그 당시엔 부정적이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이드 잡으로 꾸준히 주말을 이용해서 하고 퇴근 시간 이후를 이용해서 하고 그렇게 사업을 알리다 보니까 소비자 그룹이 형성되고 사업자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SP가 되고 나니까 플래티늄이 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SP 되고 바로 그 다음 달이 방학이었어요. 절호의 찬스잖아. 저한테는 24시간 아메이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누구냐? 주부들이었어요. 애들 학교 보내고 나면 온전히 자기 시간이잖아. 누구라도 만나면 되잖아요. 저는 이웃집 아줌마도 누군지 몰랐어요. 그 정도로 직장하고 집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인간관계 폭이 너무 좁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 그러면 전에 학교 근무하던 선생님들 또 같은 동호회 모임했던 사람들을 방학 때 만날 수 있잖아요. 그때 약속을 잡아서 다 만나고 다니다 보니까 한 달 딱 지나고 나니까 루비 볼륨이 돼버리더라고. 아, 이거 정말 속이지 않구나. 노력하는 만큼 되네. 그리고 돈도 루비 볼륨 가지면 돈도 꽤 괜찮잖아요. 아, 그러면 직장을 그만둬도 되겠다. 그래서 빨리 플래티늄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플래티늄이 됐고 여행까지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제 생각보다 훨씬 빨리. 그래서 여행을 가려니까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 거야. 이건 도저히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내려니까 제가 처음 가졌던 1차적인 목표가 직장을 그만두는 거였잖아요. 드디어 그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월이 되기 전에 2월까지 사표를 내야 3월 달에 새로운 선생님한테 애들을 맡길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중간에 그만두면 애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가니까 2월까지는 내가 직장을 그만둔다. 근데 직장을 그만두려니 저희 친정아버지가 딸을 교사 만드는 게 꿈이었잖아. 도저히 그만둔다는 말이 입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에 갈 때마다 오늘 얘기할까? 그러고 그냥 오고. 그 다음 주에 가가 또 그냥 그냥 오고. 근데 더 이상은 이제 미룰 수 없는 날이 됐어요. 그래서 하루는 친정에 가서 이제 어렵게 아버지가 기분이 좋을 때 제가 말을 꺼냈어요. 저 학교 그만 다니려고요. 아메이라는 부업을 해서 직장에서 월급만큼 나왔고 이게 굉장히 보람되고 난 이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저희 친정아버지가 완전 의외의 반응으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해라. 아, 진작 얘기할 걸. 내가 얼마나 쫄았는지 진짜 그때 생각하면 너무 이렇게 마음을 졸이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막 그러더라고. 날개를 달았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그 해에 이제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서 그 고마운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갔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친정 어머니의 반응, 야야 매일 전화 와. 수건 챙겨야 되겠지. 뭐 고추장 좀 챙겨가야 되겠지. 간장은 뭐 내가 살림 다 들고 가라고 막. 저도 처음 여행 가니까 뭘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비상 그 식량 정도는 챙겨가자 이랬는데 그때 여행 가서 그 인상이 너무 좋았나 봐요. 저도 참 좋았고 그때 같이 간 형제 그룹 리더분들이랑 그분들도 다 부모님을 모시고 오셨어요. 그때 해필. 그래서 그 바닷가 백사장에 다 둘러 앉아서 우리 부모님들 모여놓으면 무슨 얘기해요? 자식 자랑하잖아. 우리 아들은 뭐였고 우리 딸은 뭐 했고 그런데 아미해서 그 애들 덕분에 여행을 왔다. 이게 끝인 거야. 결론이. 그 얘기를 밤새워 어른들이 모여서 했나 봐요. 그러고는 방에 와서 너무 뿌듯하다.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이랑 사업을 해서 너무 다행이다. 뭐 이렇게 굉장히 안심하는 걸 보고 그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원을 해줬고 전혀 반대하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도 설에 친정에 갔었는데 뭐 친정 엄마는 야 코로나인데 뭐 하러 와 이렇게 예의상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그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코로나라도 내 잠깐 갔다 올게. 그랬더니 막 한상 떡 벌어지게 준비해놨어.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가서 이코노미스트 이번에 나왔던 거 그 사진도 보여주고 그랬더니 말은 안 하시지만 굉장히 이렇게 뿌듯해 하시는 게 보였고 그걸 제가 증명해 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그리고 그 남동생이 이제 서울에 있는데 걔한테도 설에 못 만나니까 제가 이코노미스트를 보냈어요. 택배로 보냈더니 그걸 받아서 보고는 어젯밤에 영상통화로
걔는 뻑하면 영상통화를 한대. 아, 너무 특히 아침에 그 세수도 안 하고 있는데 영상통화 이렇게 걸리면 참 고통스럽잖아요. 그래, 니는 제발 타이밍 좀 맞춰라. 제가 그랬는데 어젯밤엔 다행히 제가 이거 준비한다고 화장을 안 지우고 있었어. 그래서 영상통화를 했어요. 영상통화하면서 아, 누나 뭐 대단한 사람이 됐네. 뭐 이러더라고. 뭐 대단해. 하면서 그랬더니 이 잡지책이 아무나 실려? 그러고는 그 옆에 우리 조카애, 너무 귀여운 조카애가 뭐 서울 그 억양으로 고모 유명한 사람 됐네요. 막 이러는 거예요. 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이런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한참 얘기하면서 제가 남동생이 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야, 준비해. 제가 내가 20년 전에도 얘기하고 지금 또 얘기하잖아. 시간만 늦어져. 그 얘기하고 끝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제가 그렇게 사업이 막 쉽게 막 착착착착 진행됐으면 여기 와서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이 어려움이 있잖아. 이렇게 곡선이 있잖아. 요즘 뭐 주식 떨어져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작년에는 너무 좋았잖아, 주식이. 그랬다가 뚝 떨어지니까 힘들어지고 또 언젠가 올라갈 거잖아요. 어차피 롤러코스터처럼 모든 게 그렇게 흘러가는 걸 이 속에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힘들어질 때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가 참 중요하더라고. 저에게도 이제 제가 꽤 빨리 한 4년 6개월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니까 이 책임져야 할 일들은 굉장히 늘어나는데 그 이후에 경제 위기나 이런 것들을 겪게 되면서 파트너들도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까 알게 모르게 스폰서님 투잡으로 할게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생업이 더 중요하니까 미팅 일주일에 2번 오던 걸 한 번으로 줄이고 그러면서 점점 멀어져 가는 파트너들. 그 당시에 파트너 전화 받는 게 두려웠어요. 전화 오면 스폰서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언젠가 할게요. 그러고 떠나가는 거야. 언젠가 할게. 이게 정말 희망 고문이었어. 그래서 많은 파트너들이 떠나가고 뒤돌아보니까 3조만 남았어요. 정말.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뭐지? 얘네들 다 떠나가면 내 안 해도 되는데 안 떠나가? 그럼 아메이 비전을 제대로 봤다는 거지. 그래서 아메이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 크게 뭐 보상이나 이런 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꾸준히 그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고 했던 게 진실이라는 걸 알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조의 파트너가 작년에 같이 그분이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그때 남아서 그분 매출도 굉장히 에메랄드까지 갔다가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제천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 2시간 정도를 운전해 가야 되는, 그래서 매달 가서 만나면 한 번도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해요. 참 희한하게 그저 와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괜찮아요. 뭐 이것 정도는 쉽게 넘길 수 있어요. 뭐 이러고 그 썰렁한 교육장에 사람 몇 명 없어도 항상 방글방글 웃고 전혀 힘들어하지 않는 파트너 때문에 제가 에너지를 내서 2시간이 걸려서 갔다가 돌아올 때는 제가 오히려 충전을 받고 내려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뎁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우리가 중간에서 만나자. 제가 기차를 타고 경기도 광명으로 가면 그분이 이제 차를 몰고 광명역까지 와서 둘이 차를 타고 경기도 지역을 약속을 잡아서 다니는 거였어요. 그럼 하루 종일 이렇게 같이 지내게 되니까 그때 그분이랑 만나서 후원했던 사람들 중에 사업하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얻었는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분이랑 계속 매일매일 매주 만났죠. 매주 만나면서 끈끈한 인간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이 사람이 무엇이 고민이었던가, 어떤 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 했던가, 그리고 내가 그분이 후원해주는 분을 만날 때 내가 어떤 얘기를 했으면 좋을지를 나도 준비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공부가 되고 그분이랑 서로 마음을 터놓는 진짜 평생 친구가 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됐고, 이제 뭐 목소리만 들어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눈빛만 봐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정말 교감이 되는 그런 마음이었고, 그분이 그렇다고 사업이 당장 뭐 잘 되고 이런 거 전혀 없는데 끈을 놓지 않고 꾸준히 했다는 거, 해야 할 일을 꾸준히. 그래서 전번에 스피치를 제가 들어보니까 그 시간을 버티기 위해서 자기가 취미 활동도 하고 뭐 다양한 것들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래도 파트너들이 있으니까 취미 활동을 하겠다 이런 마음의 여유는 전혀 없었고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도와줘서 빨리 성취해낼 수 있을까. 또 저도 핀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해 가고 있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돌아보니까 어느덧 파트너는 남아있는데 스폰서들이 없어졌어요. 위로가 사라지고 없더라고. 그래서 이건 또 뭐지? 정말 이 멘붕이 오더라고. 그야말로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랬는데 이 줄을 타고 쫙 올라가면 그 위에 누군가가 있잖아요. 한참 20 몇 단계로 올라간 것 같아. 그 위에 있는 업라인이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제 스폰서래. 저는 스폰서인지도 몰랐어요, 진짜. 근데 그분이 손을 내밀었고, 우리를 만나러 대구까지 오셔서 만나서 그동안 내가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중간에 뭐 길하성 같은 리더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분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줬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파트너십으로 그분의 굉장히 따뜻한 분이거든. 그래서 제가 감동받았는 게 이 명절 때 이럴 때 파트너가 스폰서한테 선물 보내야 되는데 스폰서가 저한테 선물을 보내는 거라. 생일이라고 선물 주고 뭐 이래가지고 진짜 처음에 선물 받고 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살다가 이런 일도 다 있네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인간관계를 이렇게 계속 이끌어 나가다가 어차피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고 그분 대전에 계시고 저는 대구에 있고 그래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한 게 제 사업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그전에는 스폰서 업라인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하고 있다가 그분들의 도움을 제대로 못 받게 되니까 정말 이거는 오너십, 마이 비즈니스라는 걸 철저히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를 집중하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굉장히 하면서 진짜 다른 그룹도 몰래 도강도 들어가고 요즘은 뭐 온라인으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다른 그룹 잘 된다는 그룹 뭐 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몰래 가가 듣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런 것들이 뭐 강의 제대로 못 들어도 거기 열기, 에너지 이런 걸 느끼면서 언젠가 나도 이런 그룹을 만들어야지 그런 마음, 오기 이런 게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곡차곡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뭐 당장 결과가 안 나오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책 읽고 오디오 듣고 미팅 참석하고 이런 걸 몇 배 더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그때 부산에 이제 파트너가 나오면서 오늘 같이 오게 됐는데 그래서 저 파트너도 제가 이제 쇼트 플랜을 100회 하자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야 후원이 되겠더라고. 그 전에 아무리 소비자들 만나고 제품 전달하는데 사업 설명을 안 하니까 후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이 돼서 결국 파트너가 나와야 볼륨이 커지는데 그걸 어떻게 넘길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그때 하와이 여행을 가게 됐어요. 정말 가기 싫었어요. 진짜. 저 혼자 가야 되는 여행. 또 남편이 직장에 있으니까 남편은 뭐 아예 여행을 못 따라다니고 저 혼자만 가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저는 고문이다 이래 생각하고 그냥 출장이다. 그 하와이라는 그 좋은 데를 그래서 책을 제가 들고 갔어요. 그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을 들고 이 책을 여행지에서 다 읽겠다. 그런 강큰 꿈을 가지고 비행기 안에서는 읽었어. 반 정도 읽고 내렸는데 여행지에 가면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게 스폰서가 있다는 사실을 까먹은 거야. 스폰서가 저를 하루도 가만두지 않더라고. 야가 힘들까봐. 아침에 불러내기 시작해서 호텔방에 들어오면 밤 12시가 넘어요. 얼마나 끌고 다니는지. 하루는 이제 쇼핑을 가재. 그러니까 쇼핑센터를 갔어요. 여자들끼리만.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아침 10시부터 쇼핑해서 5시에 이 버스를 타세요. 이랬어요. 5시에 버스 탈 수가 없는 거야. 나 여자들이 이렇게 쇼핑 좋아하는지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제가 가진 본성 중에 그게 있었구나. 정말 점심 먹는 시간도 아깝더라고. 처음엔 같이 다니다가 나중에 안 되겠다. 우리 각자 다니자. 영어도 안 되는데 상대방은 물건 팔 욕심에 우리말을 그냥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한국말 해도 팔아야 되잖아. 그래서 각자 쇼핑해서 5시에 여기에서 만나자 그랬는데 5시에 한 명이 왔나 봐. 버스를 잡고 있었어. 그래서 5분, 10분 이러면서 15분, 20분 되니까 이제 다 타기 시작했어요. 다 탔는데 가방을 정말 들 수 없을 정도로 양손 가득 거기가 그때
블랙 프라이데이 그러면서 굉장히 이 세일을 많이 하니까 한국에서 가격을 아니까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그 쇼핑한 걸 그 버스 안에서 호텔에 돌아올 때까지 자기들의 무용담을 나는 여기서 이거 얼마나 싸게 쌌다 막 이런 얘기 다 하는데 한 분이 하는 얘기 듣고 우리 다 빵 터졌는데 그분이 자기 거 제일 많이 사고 그 다음 아들 거, 큰 아들 거, 그다음 둘째 아들 거. 그러고 보니까 남편 걸 하나도 안 샀더래. 그 여자들의 솔직한 마음인가라. 그래서, 이 일을 어떡하냐.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공항에 또 면세점 있다. 거기서 사면 된다니까. 팬티 한 장 사갖고 가야 되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막 정신없이 쇼핑하고 뭐 이러느라고 책을 하루도 못 읽었어요. 진짜 여행 가서. 내 목표가 그 한 권 다 읽는 거였잖아.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잠도 안 자고. 왜냐하면 내가 가졌던 약속이니까.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 책을 끝까지 다 읽고 딱 덮고는 그 책에 있었던 핵심이 이제 100일 동안 꿈을 100번 적어라. 그러면서 내 행동은 난 뭘 해야 되겠냐. 쇼트 플래너를 100개 하자. 그 두 가지를 딱 정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노트를 딱 사서 제가 오늘도 이 노트를 한 권 들고 왔는데 2월 달에 새로 산 노트입니다. 그래서 그 노트에다가 매일 저녁에 100번 적었어요. 정말 이게 팔 아프도록. 근데 하루는 너무 바쁘고 피곤하니까 잊어먹었어. 적는 걸. 자다가 놀래가 벌떡 일난 거야. 내가 오늘 안 적었네. 그러니까 잠이 확 깨는 거예요. 그 시간에 다시 거실로 가서 또 막 적고 이거 100번 했어요. 그렇다고 당장 꿈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제가 열정이 생겨요. 제가 에너지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쇼트 플랜 할 때 나도 모르게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나 봐.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 내 만나서 운 좋다. 내 아니었으면 아미를 어떻게 알아. 그래서 운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 뭐 이런 얘기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신들린 사람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한 명 한 명 사업에 조인하게 되고 파트너들이 후원해 주는 분들을 만나서 쇼트 플랜하고 그러면서 네트워크가 조금씩 커지는 걸 제가 깨닫고 100번 쇼트 플랜, 100번 사업설 꿈 적었는 걸 100일 동안 적었잖아요. 그게 지나고 나니까 또 해야 되겠더라고. 이 에너지를 놓치기 싫어서. 그래서 또 하고 하면서 작년 회계년도 그 전에 우리가 코로나가 갑자기 왔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아마 아무도 예상치 못했을 거고 준비도 못했을 거예요. 특히 대구에 계시는 분들은 초창기에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서 충격이 굉장히 심했을 거고 저도 마찬가지였고 심지어 ABC 센터가 문을 닫는 그런 일까지 벌어져서 진짜 황당했었거든요. 이거는 예상치 못한 일이잖아. 이걸 어떻게 넘어서지? 막 고민하고 있는 차에 파트너들이 스폰서님 온라인 미팅이 있어요. 그거 합시다 그러는 거라. 그러자. 뭐 그거 어떻게 하는데? 그랬더니 직장에서 하고 있대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 우리도 도입하자. 그렇게 해서 온라인 미팅이 시작됐고 굉장히 빨리 시작하게 됐어요. 2월 달에 그게 터지면서 3월 달에 바로 온라인 미팅을 시작했고 파트너들이 전국에 제천에 있는 파트너들이 전국에 다 흩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 미팅이 본인들한테는 너무 괜찮은 미팅이었는 거예요. 1대1 미팅도 하고 LOS별로도 미팅하고 같이도 모이고 막 이렇게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제품 미팅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미팅을 진행해 가다 보니까 그쪽의 네트워크가 점점 커져가고 그 해는 아닌데 그 다음 해니까 작년 회계년도에 다이아몬드를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의 마인드 같으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그래서 해낼 수 있다. 우리 할 수 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잖아요. 인간은 그런 잠재 능력을 갖고 있대요. 스스로가 그걸 자꾸 의심해서 그렇지 자기를 이기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 자기를 이기는 가장 큰 방법은 좋은 인간관계를 갖는 방법이래요. 주변에서 이렇게 서포트 해주고 의지를 북돋아주고 할 수 있다고 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많을수록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애들 공부 잘하고 싶으면 왜 대치동 가고 대구 같은 경우 수성구에 가고 하는 이유도 제 소비자들 중에 수성구에 계시는 분들 있는데 얼마나 교육열이 센지 내가 이 정도로 자기들이 그 학교 다닐 때 이 정도였으면 자기들 다 서울대 갔겠다 이랬어요. 자기들은 못하니까 이제 자식을 통해서 대신하는데 심지어 뭐
그 서울에 있는 일타 강사님을 모시고 올 정도로 그 3명을 모아서 3명만 특강을 시키는데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동대구역에 기다리고 있어, 한 명은. 한 명은 자기 집을 제공해. 한 명은 저녁 식사를 준비한대요.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팀워크 끝내주죠. 그 집을 제공하는 집은 칠판도 준비했고 책상도 다 준비해놨어. 1인 무슨 학원처럼 딱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한 명이 선생님 픽업하는 선생님은 동대구역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선생님이 오면 차를 태워서 집으로. 그 엄마는 집으로 올라오지 않는데 애들 공부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만 딱 올려보내고 선생님이 수업을 열정적으로 하면 밑에서 다른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새벽 마지막 기차 전에 마친대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다시 기차를 타고 올라가고 서울로. 근데 이 어머니들이 너무 성심성의껏 정성껏 해주니까 그 강사 선생님도 전혀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오겠죠. 강사비는 제가 못 물어보겠더라고. 차마. 아마 어마어마한 금액일 거예요.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열성을 보이는 엄마들을 보니까 이 환경,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좋은 인간관계. 그 뇌의 능력을 올리는 방법에도 그게 있대요. 그 다음 뇌의 능력을 올리는 방법에 좋은 인간관계도 중요한데 두 번째로는 운동이래요. 운동. 몸을 움직이는 거. 왜냐하면 이 뇌도 뭐 신체의 일부분이잖아. 그 다음 세 번째로 감정 표현. 즐거우면 즐거운 감정 표현, 행복하면 행복한 감정 표현을 잘할 수 있어야 뇌의 능력이 올라간다 그러더라고.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게 춤이래요. 예. 여기 계신 리더님들 춤 잘 추시잖아. 너무 춤 잘 추는 분이 부럽더라고. 그런데 코로나 중에 제가 우연히 소비자분이 저보고 춤을 배우재. 야야 무슨 소리 하냐고. 자기도 춤 못 춘대. 춤의 DNA가 전혀 없는데 자기랑 절친인 분이 댄스 강사님인 거야. 그 강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이 회원 모집이 어려우니까 우리 몇 명만 모집해서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망설이고 있으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사장님 다 소비자 될 거예요. 이러는 거라. 그 말이 내가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 그래? 그러면 춤춰야지 제가.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 무용 학원을 하나 임대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댄스 선생님을 만나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댄스 선생님이랑 고향도 갔고 선생님이 너무 열정적이고 순수하고 막 그러신 거라 춤밖에 몰라.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수준을 너무 높게 보시고 아주 어려운 댄스를 자기가 시범을 보이는 바람에 머리에 쥐가 다 났잖아. 저걸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선생님 잠깐만요. 동영상 찍을게요. 찍어서 제가 집에 가서 연습해 올게요. 그 시간에 내가 도저히 못 따라하겠더라고. 동영상을 찍었어. 집에 가서 아무리 봐도 못해. 너무 현란한 발재간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선생님 보고 슬로우로 좀 해달라고. 춤 한 곡을 2달 만에 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머리가 나쁜 사람인가 봐. 막 이랬는데 한 명은 박사더라고. 박사를 학위를 받았는데 사장님이 머리 나쁘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러는 거라. 니는 박사잖아. 자기 분야에서 박사지 댄스 분야에서는 박사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 장소에 오면 춤 선생님 우리가 하늘처럼 모시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선생님 때문에 이제 조금씩 춤 실력이 조금씩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춤추고 있습니다. 지금 집에서 오늘 아침에도 BTS 다이너마이트 그 음악에 맞추어서 그대로 흉내 절대로 못 내고 쉽게 했는 거 그걸로 연습을 해요. 그러면 에너지가 생겨요. 진짜. 또 생각이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25센트 라이드 타고 그분들이랑 이번에 A7070 팀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각자 운동하는 거 찍어 올리고 책 한 권씩 우리가 읽자. 그랬더니 이 아줌마들이 책 읽는 걸 두려워하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애들 공부는 그렇게 시켜놓고 자기들이 공부 안 하면 애들한테 나중에 무시당해. 그랬더니 알았어요. 우리 책 읽을게요. 그래서 제가 내용은 많이 안 낸다. 딸랑 6장 요 정도씩 매일 내요. 근데 그것도 아직 못 읽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1월 달까지 한 권 끝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뿌듯해 하더라고. 이 한 달 만에 한 권 끝냈는 걸. 일주일 만에 하루 만에 다 읽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책으로 우리가 또 도전하기로 이 70일간 우리 생각을 바꾸자. 그걸로. 근데 그분들도 저에게서 정보가 나오니까 어떻게든 만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구나.
그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뭘 주느냐. 그래서 그런 새로운 사람들로 지금은 다 멤버가 체인지가 돼버렸어요.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시간이 더 없어지고 미팅이 더 많아지고 진짜 1대1 미팅, 뭐 2대1 미팅, 홈 미팅, 또 LOS별로 미팅, 거기다가 제품 미팅 이런 것들, 심지어 뭐 또 경제 전문가들이 우리 팀에 있어서 그분들은 또 경제 미팅까지. 그래서 제가 도대체 경제 미팅 어떻게 하냐, 내 좀 넣어달라 그랬더니 사장님 오시면 안 된대, 떨려서 안 된대. 그래서 그럼 프로그램이라도 달라 그랬더니 프로그램을 저한테 막 찍어가 보내주는데 그냥 뭐 큰 글씨만 있어. 아웃라인은 내가 일일이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걸 통해서 이뤄본 게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지. 그분들은 막 얼마나 파고드는지 저한테 보여주는데 노트 54권 적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만큼 몰입하고 집중하고, 그래서 작년에 다이아몬드 도전할 때 아메이 노트, 경제 노트, 제품 노트, 노트 3권을 딱 적어놓은 걸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이 노트를 적으면서 철저하게 레그별로 분석하고 매달의 계획을 레그별로 이분은 몇 퍼센트, 이분은 몇 퍼센트, 그래서 이번 달에 신규 회원 몇 명, 또 매출은 얼마, 이게 데이터로 노트에 빡빡하게 적어놨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뜻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생각만큼 안 이루어지잖아. 근데 그분은 항상 전화하면 그래요. 원래 그래요, 스폰서님. 이러면서 그렇지만 해낼 거예요. 왜냐? 나는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외쳤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해냅니다. 딱 그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열정을 받아요. 그래서 일요일 날 저녁쯤 되면 전화가 옵니다. 그럼 전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둘이 통화를 해요. 한 2시간쯤. 남자분들이 말이 더 많은 거 아시죠? 한 2시간쯤 전화로 통화하는데 그동안 일주일 동안 자기가 생각했던 거, 행동했던 것들을 저한테 브리핑을 다 해요. 다 해주면서 자기가 했던 거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은 거지. 그래서 너무 잘하셨네. 이거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저도 힌트 받고 또 정보도 주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계속 하다 보니까 한 달, 2달, 뭐 3개월, 4개월 자기 목표한 대로 이뤄내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회계연도에 다이아몬드를 성취했고 이번 회계연도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를 성취해요.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고 2월 달에도 물론 지금 2월 달, 1월 달에 마감했습니다. 이러면서 전화가 왔더라고. 매달 쉽지는 않습니다. 포기의 유혹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크고 작은 문제들도 있어요. 사람들은 이 3가지 때문에 다 걸려서 넘어져요. 그런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버리면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다 겪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걸 겪어왔고 또 겪고 있고 해내고, 그럴수록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강해진다고. 제가 최근에 읽었던 우리 파트너들하고 같이 읽었던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 지금 디지털화되고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이 갈수록 심화되고 절대로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될 수가 없다.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뒤집어지고 있대요. 지금 가난하지만 꿈이 명확하고 내 의지가 확실하다면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그만큼 단련이 됐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헤쳐나가는 기회가 온다. 그런데 부잣집의 애들, 사회적으로 문제 많이 일으키죠. 마약이나 뭐 여러 가지 범죄에 노출되고, 왜냐하면 너무 편하게 살았거든.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기차 타고 오면서 찬바람을 맞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차만 타고 다니니까 겨울이 겨울인 줄도 몰랐어. 그래서 우리 손주들이 추울 때는 추위도 좀 맞고 더울 때는 더위도 좀 느껴보고 그래야지 사람이 튼튼해지고 강해진다고. 그래서 세상 모든 일이 그냥 평탄하게만 흘러가면 절대로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겨낼 수가 없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잘 되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내가 이겨내느냐, 어떻게 견뎌내느냐, 거기에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가 오면서 무조건 해낸다, 무조건 보여준다,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왜 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냐. 대구에 코로나가 직격타고 오면서 뭐 대구 봉쇄 이런 말도 우리 들었잖아요. 그리고 본사에서도 대구에 계신, 경상도에 계신 분들은 불쌍하게 생각하여 이거 마스크도 보내주고, 너무 감사도 했지만 한편 비참한 마음도 좀 들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마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 그 힘이 있다는 거, 아메이 하시는 분은 더 강하다는 거,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해 봤어. 파트너들하고 고민하니까 우리 가진 마스크 우리 뭐 한두 개 있으면 되니까 이거 다 나눠주자. 그래서 소비자들 명단을 쫙 적어서 마스크에다가 본사에서 보내준 선물들을 개별로 포장을 다 해서 선물로 보냈어요. 보냈는데 반응들이 처음에 즉각적으로 반응 오신 분은 2분밖에 없었어요. 정말 80대 20 법칙이라고 희한하더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을 만나게 되니까 그때 선물 보내줘서 너무 감사해요. 마스크가 그때 금스크였는데 그걸 주셔서 뭐 이런 반응들. 그래서 아, 세상에는 다 자기한테 필요한 걸 주면 누구나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스폰서가 주고 또 주라, 돌아올 거 생각하지 말고 줘라고 그랬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고, 우리 방법들을 찾기 시작하면서 아, 이때 후원이 안 돼도 좋다. 소비자라도 만들자. 그리고 진짜 친구를 만들자. 왜냐하면 각자 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서로 공감대 형성하기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하나 둘 정말 새로운 사람들로 다 바뀌어 버렸어요. 저는 파트너들이 있는데 소비자들이 굉장히 바뀌었고, 그 소비자들이 이제 눈빛만 봐도 이번 달에 무슨 제품 나와요? 막 이렇게 거꾸로 묻고, 아메 제품은 역시 믿을 수 있죠. 이러면서 자기들이 소개도 해주고, 이런 이제 응원군들로 바뀌었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걸 함께 겪어내니까 진짜 동지가 되는구나. 그걸 또 느끼게 되면서 작년 회계연도에 파트너하고 동시에 저희들이 수석을 도전하게 됐고, 그래서 어쨌거나 성취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돌이켜보니까 제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제 주변에 함께하는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됐더라고요. 거기 옛날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의 시총 1위였잖아요. 그런데 한 10년간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이 그 하버드 출신이 얼마나 석학이에요. 똑똑한 사람인데 그분의 친구분이 이제 그 바톤을 받고 CEO로 올라왔는데 계속 내리막길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CEO가 교체가 됐어요. 그 사티아 나델라라는 인도 사람으로 교체가 되면서 그분이 조직 문화를 완전히 바꾸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1위를 탈환하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그분이 딱 했던 첫 번째 말이 당신은 당신 주변의 누군가에게 성공에 영향을 끼치는가? 그 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분위기는 뭐였는가 하면은 내가 성공해야 된다. 실적 위주로. 상대방의 단점,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을 따지고 찾아내고, 그래서 이거 고치세요, 이거 고치세요 막 이렇게 하니까 서로가 다 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만 잘하면 된다. 팀 분위기가 안 된 거지. 팀워크가 안 된 거지. 그런데 사티아 사장님이 나오면서 당신 파트너십을 너무나 강조하면서 내가 내 혼자만 잘 되는 팀은 영원할 수가 없다. 그 팀워크, 함께 당신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끼쳐서 그의 성공을 도와라. 그걸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한가? 이 사람이 힘든 게 뭔가? 그걸 찾기 시작하고 그걸 도와주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고 주식 가치도 실적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아메이는 그걸 옛날부터 우리 실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가 오히려 더 강해졌고,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 같이 하는 이 ABO들은 당연히 서로를 도와주지만 제품을 쓰는 소비자들, 이 사람들이 힘든 게 뭔가, 또 파트너들이 어려운 게 뭔가를 서로 고민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다 보니까 동반 성장한다. 그래서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한국 아메이 전체 매출도 굉장히 올라갔고, 지금 건강자산, 매력자산, 경제자산 그러면서 그쪽으로까지 다 신경을 써주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 트렌드하고 아메이하고 너무 발맞추어서 잘 가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제가 물론 중간에 약간의 파트너 없으면 내가 뭐 그만둘까 이 생각한 적도 있지만 꾸준하게 포기 안 하고 끝까지 해내왔다는 게 제가 생각해도 너무 다행이고,
그래서 지금은 집에서 제가 갑입니다. 예, 어쩔 수 없이 끈질기게 제가 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 남편이 이제 중간에 약간 흔들리는 것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꾸준히 서포트를 해줬고 그래서 코로나가 오기 직전에 자기가 직장을 그만두고 싶대요. 제 남편 눈에는 제가 노는 걸로만 보였나 봐. 왜냐면 출근할 때 뭐 집에서 말짱하게 있다가 제가 고등학교 교사였으니까 맨날 늦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퇴근 전에 집에 와 있고 그리고 제가 낮에 뭐 하고 다니는 줄 모르니까 노는 줄 알았나 봐. 그래서 나도 좀 시간적 여유를 즐기고 싶다. 난 너무 힘들다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만두세요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날 사표 내고 온 거야. 이 사람 성격 급한 걸 제가 그때 깜빡했어요. 어디 뭐 여행 가자 그러면 바로 차로 내려가. 우린 짐을 싸야 되는데 하도 급해가지고 그래서 뜸을 들이고 얘기를 해야 돼. 미리 내 거 준비해 놓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저도 닮아간다고 저도 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요새는 좀 둘이 좀 역전됐어. 약간 거꾸로 나를 닮아서. 그래서 그만두고 왔길래 그때가 8월달 자기가 6개월만 더 무슨 훈장을 받는데 30년 이상 근무했다고. 그때는 훈장이고 뭐고 필요 없더래. 아무것도 보기 싫고. 그래서 그만뒀는데 그때 그만두기를 너무 잘한 게 이 전화위복이라고 그때가 코로나 직전이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퇴임식도 거창하게 해주고 선생님들이 뭐 이별의 편지를 써서 울고 뭐 동영상을 찍는 걸 난 참가 안 한다 그랬거든. 내가 그런데 왜 가? 내가 그 학교 근무도 안 했는데. 그랬더니 그 가족이 참여 안 한 퇴직한 사람 유일하다 뭐 이러고 각자 인생이니까 제가 그랬는데 그래서 그 동영상 찍은 걸 동료 선생님들이 보내주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고 제가 키득키득 막 웃었어요. 자기가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나 봐. 이랬더니 그런가 봐. 나도 몰랐는데 얘들이 왜 우는지 몰라 뭐 이러더라고. 그러고는 그 해에 두바이 여행도 갔다 왔지. 그래서 두바이에서 이종철 리더님하고 그때 골프 치고 막 너무 신났다고 클라크 그 골프장 TV에 PGA 뭐 그 선수들 클라크 골프장 나오니까 내 저기서 골프 쳤는데 가본 사람 많은 거 있잖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추억으로 지금 사는 거예요. 버티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 여행을 못 가니까. 그러고 6개월 뒤에 코로나가 터졌어. 평생 있을 것 같은 선생님들이 7, 8명 한꺼번에 나왔대. 그 학교를. 그래서 퇴임식도 없었대. 왜? 코로나 때문에. 편지도 누가 읽어? 아무도 안 읽어. 이별도 없어. 그냥 그 다음날 안 나오는 걸로 끝이야. 30년 이상 근무했는데.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더라고. 나 훈장 안 받길 천만다행이죠. 이러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막 스케줄이 빡빡합니다. 골프 연습도 해야 되지. 25센트 라이더도 타야 되지. 책도 읽어야 되지. 또 한문 전공이라서 그 향교 이런 데 강의도 가거든요. 강의하러 가면 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대. 자기가 제일 젊고 70대 이상. 그분들이 다 선생님 이러면서 쫓아온대. 그래가 이거 참 역전이 내가 이상하다면서 기분이. 그리고 머리카락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스캘프 엘사 나왔잖아요. 너무 행복해 하는 거야. 나를 위한 제품이다 이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쓰니까 뾰루지가 막 나는 거야. 제가 설명서 좀 제대로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하루에 한 번만 써라오네. 너무 과하게 썼어. 그래서 가관입니다. 누아스 안마의자에 앉아서 엘사를 쓰고 그 아이 디바이스를 하고 10분 정도 지나고 마사지가 끝나면 다 벗고 25센트 라이드를 타는 거야. 정말 아메이 제품을 온몸으로 느끼고 자기는 정말 아메이 하길 잘했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서 제가 누구라도 누리니까 다행이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자기가 땡 잡았다. 그리고 애들하고 뭐 얘기하다가 아빠의 최고의 복은 엄마를 만난 거야. 이랬더니 요즘 남자들 너무 현명하더라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인정 이렇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거기에서 반박을 좀 해야 이게 좀 티격태격이 되는데 너무 쉽게 인정해갖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그래서 아니 다행이네. 뭐 이 정도인데 그 수석 다이아몬드 됐을 때 그 부산국제영화제 그 장소에서 레드카펫을 밟았잖아요. 얼마나 긴지 생각보다 꽤 길더라고.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막 자기가 행복해가 못 사는 거야.
막 연예인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나 봐. 이걸 완전히 100% 만끽하고 행복해하고 막 그 레드카펫 걷는데 막 혼자 신나서 막. 그런데 그 표정 보면 다 아시잖아요. 누가 주사업자인지. 대반 아시잖아요. 제 뒤에 거의 여자분들이 주사업자니까 부부가 한 분 서 계셨고 우리 앞에 젊은 부부가 서 있었어요. 둘 다 막 키도 크고 막 선남선녀더라고. 그랬더니 대만 팔짱을 탁 끼는 거야. 그랬더니 내 뒤에 계신 분들이 그게 너무 부러웠나 봐. 우리도 팔짱 끼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 남편이 딱 보고 그 나이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손 잡으세요, 손. 주제 파악을 해야지. 그래서 손 잡고 가는데 그 와이프가 내가 위에 올라가야지, 손이. 이렇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여자분이 주사업자신가 봐요. 당연하죠.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마 부부 사업 하시는 분들, 남편이 반대한다고 억울해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취해내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가방 들고 다닙니다. 운전해가 다니고. 그래서, 그거 결과를 내는 수밖에 없다. 반대하건 말건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을 또 하게 됐고, 수석당하면 되고 뭐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9월 달에 제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자동차 매장으로 오래. 왜? 그랬더니 차를 사주겠대. 그래갖고, 아니, 자기가 왜 내 차를? 그랬더니, 이 차가 너무 좋대. 거기 이제 매장에 판매하시는 분한테 설득 당했나 봐. 지금 오늘 안 오면 이 조건을 다 놓치게 된다고. 그거 뭐, 영업하시는 분의 주특기잖아. 그래서 제가 갔어요.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아. 그 성격을 아니까. 갔더니 막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하래요. 계약을 다 했어. 내 차래요. 돈은 제가 다 냈어요. 기분은 본인이 다 내. 왜냐면 아메 보너스 제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미리 땡겨가지고 11월 달에 보너스 나오는데 9월 달에 미리 계약 다 하고 차가 다행히 11월 달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내 차도 멀쩡한데 꼭 굳이 이거 타야 되나? 타야 된대. 차가 우리한테 제일 중요하대.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다니는데 진짜 바꾸길 잘했다. 이렇게 편하다니. 너무 승차감이 좋은 거야. 그래서 돈이 좋구나. 그걸 또 한 번 느꼈고 아메이를 진짜 하길 잘했다. 안 그랬으면 지금도 아마 애들 앞에서 학부모들이 싫어하는 나이 들었다고 3월달 되면 너 그 선생님 몇 살쯤 돼 보여? 애들한테 물어요. 엄마들이 심지어 늙었나 젊었나 이거부터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 내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안 들어서 너무 다행이고 그리고 정말 친구 부자가 됐어. 이제는 마음이 맞는 파트너십을 형성해가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가면서 함께 한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시간적인 부자. 제가 지금 댄스도 하지만 또 새로운 멤버들이 도자기를 배우재. 그래가 또 도자기도 배웁니다. 그래서 거기 선생님한테도 또 새로운 정보도 많이 얻고 새로운 친구가 또 돼가고 있고 뭐 아메 안 했으면 그런 취미 꿈도 못 꿀 일들을 취미도 하면서 소비자도 만들고 일석이조가 되잖아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건강자산, 매력자산, 경제자산을 다 얻어가는 게 아메이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할 일이 생겼잖아요. 아메이를 통해서 그 다음 그 다음 목표가 계속 있기 때문에 결국 함께 하는 거고. 그래서 정말 파트너들과 서로 협업해서 함께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 그게 너무 행복하고 또 여기 계신 우리 파트너는 아니지만 아메이 동지들 같은 동지로 서로 의지하고 서로 같은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제가 진짜 돈 경제적인 부자보다 친구 부자가 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파트너가 또 새로운 목표들을 가지고 도전하듯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목표는 지중해 크루즈에 얼마나 많은 파트너와 함께 갈까. 그게 우선 1차적인 목표를 갖고 그 목표를 향해서 더욱더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